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커다란 전환기를 마련할 그 6.29, 또 한 6.29가 있습니다. 오늘의 6.29입니다.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출마 선언합니다. 1년 반여, 2년 가까이를 상당히 시련의 계절, 탄압의 계절을 겪어가면서 대선 주자로 우뚝 서 있는 윤석열, 오늘 출마 선언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이것은 국민이 만든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커다란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갖다 대통령감을 두 분이나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은 능력자 아닙니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그것도 특히 내각에서 이렇게 그 훌륭한 대선 주자를 이렇게 발굴시켰다는 것,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그 해학적으로 들리고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업적 아닙니까? 우리가 업적 딱 나눌 때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어떤 가치의 어떤 과정 결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도태된다 할 때, 예를 들면 왜 윤석열이가 오늘 있을 수 있었을까? 최재형이가 있을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따져보죠. 그것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 두 분을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임명해서 하여튼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소위 역할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을 세웠지만 최재형도 감사원장도 각을 세웠습니다. 근데 왜 각을 세웠을까요? 배신입니까? 아닙니다. 배신이란 거는 이런 것을 배신이라고 그러죠. 바른 뜻을 내각에 처음 들어갈 때,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들어갔을 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우리 편, 그러니까 친문이라든가 뭐 당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이런 거 봐주지 말고 냉혹하게, 냉철하게, 냉엄하게,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확실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국민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아마 그날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 총장은 충실히 거기에 따른 것뿐입니다. Yes sir 하고 딱 나와가지고 바로 따랐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공정하게 하겠다. 대통령이 지시한 바에 공정하게, 엄정하게 하겠다 해서 또 엄정한 대상도 조국을 탁 상정코 조국을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차기 대통령이라고 점지가 돼 있는 사람을 수사를 했죠. 결국 그렇게 돼서 윤석열 총장은 그 원칙대로 수사를 하다가 칼을 맞고 망치로 뒤통수를 맞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면서, 그러나 그의 신념을 버리지 않고 계속 수사를 해왔다는 바로 그 점, 신념을 버리지 않고 그 권력과 맞서서 했다는 것, 이거는 배신이 아니죠. 왜? 대통령이 하라고 한 지시를 성실히 수행한 것 보니까 우리 편까지도, 그러니까 청와대 어디 여권까지도 조그만 비리가 있으면 엄정하게 다스리라 하는 분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말을, 지시를 철저하게 들은 케이스, 바로 이게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배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분은 절대 배신한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윤석열을 배신자로 이렇게 낙인을 찍었지만 그 낙인은 자기들끼리의 낙인이지 국민들에게는 낙인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오히려 그 대통령이 하라는 지시를 갖다가 또 그가 원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따라하겠다. 따라서 그대로 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임명된 배경도 그런 임명 때문에 배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대로 박근혜 대통령 때 댓글 국정원 수사를 갖다가 그대로 소신껏 밀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면서 그리고 상당히 자천을 당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좋게 말하면 그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업자득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업적에 들어갑니다. 왜?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 사람을 대통령 후보감으로 특히 야권에서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러면서도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들이 지금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안에 두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점지한 사람,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지금 후보로 한 분은 나섰고 한 분은 지금 선언을 곧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윤석열과 또 한 사람은 최재형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국민들이 그때 가서 투표를 어떻게 찍느냐, 또 그리고 국민의 힘이 야권이 단일 후보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바로 여기에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승리는 불을 보듯이 명확관합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느냐? 이 두 사람 다 유력하거든요. 만약에 윤석열로 한 사람을 낙마를 시키려고 온 권력을 집중을 하고 이제 모든 계획을 틀림없이 정치 공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상은 했을 거다 이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또 최재형까지 나섰으니 이 두 사람이 시너지를 내서 서로 경선 끝까지는 같이 단합하면서 딱 가가지고 마지막 판에 국민의 선택을 딱 받는 날이면은 이거는 왕창 깨지는 것이 여권이 깨진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여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배신자란 소리를 못하고 할 수 없지. 대통령이 업적에 들어가는데 대선 주자. 우리가 배신을 못한 게 그렇게 한이다 뭐 이렇게 할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이 지금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은 업적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재명은 눈치를 보면서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만약에 자기를 점지 안 해주면 뛰쳐나간다. 그야말로 배신이 되는 거죠. 이재명은 배신이 돼 윤석열과 최재형은 배신이 아니다. 바로 이런 점을 이재명이 배신이란 것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민주당과 결별한다든가 또는 정면으로 뭘 한다든가 하면 그거는 배신이 되고 그러니까 배신이 안 되도록 하라. 공정하게 해라. 하고 지금 요구하는 게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나를 뛰쳐나가지 않도록 정면 공격하지 않도록 그만큼 공정하게 다스려라.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라 이런 얘기겠죠. 이재명은 참 흥미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흥미없습니다. 왜 흥미없느냐? 그분 김부선이가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부선이 말이 뭐 그게 진실성 여부를 떠나서 그랬지 않습니까? 김부선 정치 깡패 이정재와 같다고 며칠 전에
폭로를 했습니다. 왜 영화배우 김부선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그것이 의문 아닙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이 지금 후보 반열에 2위가 돼 있고 민주당에서는 1위가 돼 있죠. 아마도 그에 대한 공격은 김부선은 그 파일을 갖고 있다고 뭐 얘기를 할 정도니까, 이재명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무슨 파일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요즘 파일이라면 좀 믿을 수는 없어요. 믿을 수는 없는데 파일을 갖고 있다니까 모르죠. 뭐. 그건 뭐 언제쯤이나 그것이 신빙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될 수는 있는 건지 모르지만, 자, 이재명 하여튼 관심 없고, 단 확실한 건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으로서는 두 사람의 야권 대선 후보를 만들어냈다. 바로 이 점에서는 저는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왜? 이와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이 두 분을 갖다가 만들지 못해냈다면 진짜 뭐 야권 후보, 뭐 강한 야권 후보, 저 윤석열은 강한 투쟁을 했기 때문 아닙니까? 자, 감사원장도 감사로서 강한 투쟁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야권 주자들은 강한 투쟁을 누가 했었을까요? 그런 의문을 갖다 줍니다. 솔직히 말해서 야권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공격하고 타박하고 한 공격수는 홍준표에는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야권에서 고작 해야 뭐 그냥 별 대단한 것도 아닌 형식적인 얘기겠지만 아픈 얘기로 공격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공격수는 3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이 여권이 두려워하는 공격수는 3사람입니다. 하여튼 민주당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3사람이 앞으로 대통령 반열에 오릅니다. 틀림없이. 민주당 사람들이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유승민일까요? 유승민은 함께 같이 탄핵을 했는데 어떨까요? 지금 이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 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주동했던 사람이 바로 유승민입니다. 그도 대선 주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반짝하더니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내재된 탄핵이라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탄핵의 강은 안 넘어가진다라는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이 두 분을 만들어냈다. 바로 이 점을 저는 첫 저의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문재인의 2가지 치적. 대선 주자를 만들어냈는데 첫째, 윤석열을 만들어내고 또 최재형의 야권 주자를 만들어냈다. 네. 그러나 이 제목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낸 이 제목들이 결국은 상당히 괜찮은 제목이다. 두 분 다 훌륭하다. 바로 이런 점이겠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선거가 8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는데 국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힘. 단일화를 어기는 자, 막판에 가서 단일화를 깨는 자는 그냥 가만 안 놔둔다라는 국민들의 각성, 그리고 국민들의 경고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를 깨는 자는 그가 누구든 간에 나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헌법적 가치를 되찾겠다는 헌법 수호의 정신들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정권 교체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새벽은 내일 태양은 그 헌법을 안고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